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분비내과의 전성환입니다. 오늘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이라는 주제 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뇨병이란 이름이 붙은 사유는 소변으로 질병을 진단하던 시절에 소변에서 단맛이 난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거는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것이 소변으로 흘러넘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은 컨디션이 되면 혈액은 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물엿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걸쭉한 상태의 혈액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쭉한 피는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을 때리는 힘이 강해져서 혈관벽의 노화를 크게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런 혈역학적 변화 이외에도 고혈당은 세포 안에 신호를 교란시켜서 세포 자체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당뇨병은 그래서 혈관을 매개로 각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전신에 혈관이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눈과 콩팥, 신경은 쉽게 망가지게 되고 오랜 기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게 되면 대혈관 합병증인 뇌나 심장과 같은 중요 장기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이 오는 이유는 크게 유전자와 생활인자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식품공학의 발달로 현생 인류가 과거에는 접해보지 못한 수많은 화합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식품의 변화는 아마도 물려받은 유전자의 후천적인 변화까지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런 것도 당뇨병 발생이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신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아주 작은 계단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들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운동량은 크게 줄어들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많은 유익거리들을 즐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품의 변화와 물려받은 유전자 또한 앉아서 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현대 문명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당뇨병이 생긴다고 치부하던 과거의 이론과 달리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문명화가 진행되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당뇨병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용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당뇨병이 그 안에 포괄되어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성인형 당뇨병, 현재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불리우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면역 기전에 의해 가지고 췌도가 손상되는 경우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생활습관병에 의한 제2형 당뇨와 다르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슐린을 주입하지 않고 과도한 생활요법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당뇨병이 왔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당뇨병을 질병 연속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떠한 단순한 현상을 그 순간에 넘어가겠다 하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당뇨병의 발생 위험 인자에서 시작하여 진단을 조기에 하고 또한 진단된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결국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조직이나 사망에 이르는 이벤트를 줄이고자 하는 관리의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완전히 정상인과 동일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치료의 궁극적인 단계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처럼 살도록 하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질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혈당이 정상인처럼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몸에서 자연스럽게 혈당 관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외부의 기작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정교한 혈당 관리는 환자분의 몫으로 저희들이 남겨둡니다. 그리고 혈당에 의해서 쉽게 손상되는 장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수준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합병증이 있다면 그런 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개별화되는 목표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전부 다룹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오로지 혈당만 관리 잘하면 된다라는 전략은 이미 과거에 지나갔고, 당뇨병 환자가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인자들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것들은 당뇨병 환자가 필히 관리하에 두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전략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환자 스스로의 노력과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 또한 적절한 약제의 사용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이용했을 때 결국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환자의 최적화된 치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 환자의 역할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오로지 당뇨병 조절만을 위해서 태어난 분은 아니죠. 내가 나를 실천하는, 나를 자아 실현하는 존재로서,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자아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자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뇨병이 인생에 끼어들게 되는 건데요. 당뇨병은 자아 실현에도 제약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나 어떤 가족 부양 의무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또한 수많은 쾌락을 제한한다라는 이런 전방위 자기 실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치료 전략을 잘 수립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는 지시하는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 자신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중시하는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3분의 2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암이나 여러 가지 불편감을 유발하는 작은 질병들이 있다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약물요법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룬 생활요법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을 다룬 이전의 강좌를 보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주로 약물요법과 환자의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환자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자기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의사가 일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런 것들이 잘 내 병을 조절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죠. 점검하실 때는 보통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점검 간격도 개별화됩니다.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떤 질병 단계가 심각한 분들은 입원을 해서 매일매일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분도 계실 테고, 수개월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 방문 간격이 매우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의료기관 방문 간격을 넓혀서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이 질병을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정도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반일하면서 어떤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자가혈당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도시사회, 문명사회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가혈당 측정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자가혈당 측정은 자기의 질병 조절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치료에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자기 관리 기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수준과 지식 수준이라면 당뇨병 환자라면 자가혈당 관리는 반드시 익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눈과 콩팥, 신경의 합병증 발생 여부는 스스로 파악해내는데 상당 기간 지연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전략을 권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본인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전자는 단기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는 불리한 유전자의 반쪽이 내려가게 되어 있죠. 확률적으로 유전자가 좋게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0중 8구는 그 불리한 유전자가 언젠가는 자녀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한 그 노하우들을 후손에게도 손쉽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의료진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흔히 미혹에 빠지는 민간요법입니다. 민간요법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용했던 방법이고 또한 주변 친지들이 쉽게 권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효능은 과장되어 있고 용량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하고 또한 불순물에 대한 정제나 이런 것들의 허점이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아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북선을 왜구를 무찌르는 데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어떤 독도 도발에 대해서 거북선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소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이다 하더라도 현대의 실용도구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당뇨병에 대한 소개와 의료진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중요한 환자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현대의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